예, 지금부터는 2월로 넘어가는 주간의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1월 30일은 이제 댈러스 연준에서 1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되고요. 1월 31일 화요일은 중국의 제조업 PMI,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삼성전자와 AMD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수요일은 미국의 FMC가 열리게 되고요. 한국의 1월 수출입 통계, 중국 1월 그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EU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월 달 ADP 민간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에서 1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그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S23 신제품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2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 BOE 이제 영국의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같은 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과 퀄컴, 아마존이 이제 그날 동시에 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월 3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미국의 1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주간 일정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특히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정책회의가 다 몰려 있어요. 또 예. FMC도 있고 BOE 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FMC겠죠.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진짜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발언 거기 나온 기사대로 긴축 인상 중단을 좀 논의할지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 파월 의장이 네. 이번엔 좀 비둘기로 변할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일단 삼성전자 같아요. 다른 거보다 감산하느냐 마느냐 네. 이 논란이 크니까 직접 말을 하겠죠.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감산 이슈 체크하시고, AMD도 중요한 게 인텔이 실적이 지난주에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경쟁사죠. AMD가 그걸 좀 만회하는 실적을 발표할지 반도체에 영향을 주니까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애플이 실제로 4분기에 좀 출하량이 줄었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이슈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얼마만큼 타격을 좀 받았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중요한 지표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또 하나를 꼽자면 미국의 1월달 고용 보고서. 예. 네, 여기서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ADP. 네, ADP 그 부분 또 1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요. 그 수요일 날 1월 ADP 취업자 수랑 네. 그다음 매월 발표되는 네. 고용자 수, 2월 3일 날 발표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FMC 같은 경우는 0.25%포인트 올린다. 이게 거의 뭐 컨센서스 같은데 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2월 이후 3월부터 이제 금리 네. 인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약간 분위기도 바뀐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2월 달에 그 금리 인상 0.25 하고 그다음 3월도 한 번 더 올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까지 올리는 게 그냥 시장의 예상인 것 같고, 더 이상 뭐 빅스텝이냐 자이언 스텝 이런 건 이제 없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시장에는 별 이슈가 아닙니다. 다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하반기에 그래서 금리 인하 하냐 마냐. 근데 시장은 금리 인하 한다 쪽에 베팅은 이미 들어갔고요. 다만 지금 연준장이 아직 말은 못하니까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안 한다고 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의장 발언은? 네, 의장 발언은. 왜냐면 또 괜히 또 기대감 키웠다가 예. 물가 만약에 또 중국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공수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분명히 연준장은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겠지. 이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왜 가고 있냐면, 물가 지금 이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로 보면 일부에서는 6월 달에 이거 2%대도 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연준이 예고했던 게 뭐죠? 물가 상승률이 2% 진입을 하면 금리 인상 이제 중단하고 인하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지금 이 기세면 6월이거든요. 6월에 실제로 만약에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러면 이제 진짜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 하나의 예상이니까 우리가 숫자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 FMC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월 발표되는 이제 물가가 진짜로 급격하게 꺾이는지. 이게 근데 6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5, 4, 3 이렇게 팍팍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보이면 이제 시장이 베팅한 대로 움직이는 건데 만약에 고물가가 유지가 돼 버린다. 이미 이러면 또 틀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은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FMC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른 건 또 사실이니까 실제 물가가 꺾이는지를 이제 우리가 매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긴축 완화론이 힘을 얻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약간 오름세인데,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막 실망을 했던 탓인지 요즘 보면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는 식으로 네. 이제 올라도 계속 팔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학습 효과, 작년에도 아마 아시겠지만 지수가 폭락하고 한 번씩은 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한 10%씩.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직도 의구심이 있잖아요. 진짜 오면 시장 또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야, 이렇게 기회 줄 때 어쨌든 좀 물려 있더라도 좀 팔고 나가자라는 심리도 일부 좀 저는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도 되게 고민이 큰 건 맞아요. 이제 주식을 못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쫓아가야 될까? 그리고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거 괜히 들고 있다 또 빠지면 어떡할까? 예. 이 고민이 큰 거 아닙니다. 근데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 미래를 지수 맞추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한 건 작년보다 올해는 분위기가 바뀐 건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뭐 이미 환율만 봐도 분위기 바뀌었고 유럽의 중국이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나빴던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시장은 좀 강세장으로 전환된 거는 분명한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세장이라는 게 옛날처럼 막 이런 강세장이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빠졌잖아요. 예. 요게 끝났다는 거죠. 요게 끝나서 이제 횡보를 할지 점진적으로 올라갈지 그건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약세장은 거의 좀 끝나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정비를 할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시장의 색깔에 맞는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결국 팔 건 팔고 더 살 건 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정비를 한 번 더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2,700 갈 것 같다, 2,200 다시 빠질 것 같다 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어느 쪽으로 내가 포트를 한번 좀 집중을 해볼까 요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단기간에 네. 급격하게 오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적이 검증 안 됐는데 뭐 테마라든가 이런 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올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 뭐 주가 발현이 안 된 기업들은 그냥 끝까지 좀 버텨주시고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포트폴리오 약간 옥석 가리기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팔고 사더라도 역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전략은 그게 잘 낫죠. 지켜야 되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제 31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날 뭐 IR이 있을 걸로도 네. 예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아까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매물이 감산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지 관심인데 지금 전망들 어떻게 봅니까? 일단 시장은 감산 기대는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요새 삼성전자 굉장히 세잖아요. 감산 기대가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오르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근데 기대는 하는데 근데도 이제 일각에서는 진짜 할까? 왜냐면 분명히 보면 하반기에 지금 분위기면 이거 반도체 경기 좋아질 텐데 예. 지금 감산식이 늦었다 이미 네. 이런 의견도 많아요. 지금 해봐야 감산 효과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뭐 3분기 네. 이후에나 효과가 나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이 감산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너무 감산 이슈에 휘둘리기보다는요. 진짜 수요가 살아나는지. 지금 수요 기대도 좀 있잖아요. 뭐 중국도 살아날 거고 하반기에 그리고 요새 뭐 챗 GPT니 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실제 숫자로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진짜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개선이 되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줄어드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사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런 건 이미 좀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기술적 감사. 네, 기술적 감사라고. 그러니까 웨이퍼를 똑같이 이제 웨이퍼는 이제 그 원판에서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원판을 어디다 투입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요거를 수율이 잘 나오는 공정에 그대로 놓으면 감산이 아니죠. 예. 어차피 잘 나오니까. 근데 최첨단 EUV 공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개 중에 80개를 옛날 같으면
그 지금 공정에 넣고 20개만 EUV에 넣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바꿔서 EUV를 30개를 넣었어요. 100개는 똑같은데. 그럼 여기서는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인위적 감산이 아니고 기술적 감산, 자연 감산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은 원판에서도 양산되는 게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시작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삼성이 이미 감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는 의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너무 좀 감산에 대해서 뭐 감산하면 더 훨씬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도 수요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이제부터는 좀 맞추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미국 GM이 이제 미국의 네 번째 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돼 있는데 이제 LG가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GM이 이제 합작선을 삼성 SDI 쪽으로 바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했던 모양인데 이 말은 결국 미국에서 볼 때 배터리 업체로는 우리 K 배터리 말고는 별 대안이 없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뭐 올해도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떨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그만큼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게 끌려다녔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갑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배터리 공장 한 두세 개씩 합작으로 하기로 했는데 GM만 해도 지금 네 번째거든요. 예. 굉장히 규모도 큰데 LG가 약간 미온적이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완성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가 낮추기를 원하는데 이 LG엔솔은 고객사도 많은데 딱 보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으면 굳이 진행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안 해도 다른 고객사랑 또 하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배터리 공급사의 협상력이 저는 좀 충분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선택하겠다라는 예. 그리고 돈 안 되면 안 한다. 이 의도가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뭐 다른 회사랑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이게 배터리 합작사를 GM은 지금 LG랑 하고 있고요. 포드는 SK랑 하는데 쉽게 바꾸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 라인을 이 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를 이게 규격들이 또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SK가 포드에 납품해주고 GM은 LG가 해주는데 이걸 바꾸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바꾸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협상을 또 아직은 뭐 이게 완전히 틀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지 이런 뉴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2차 전지 진짜 이제는 안 되나? 이렇게 악재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경쟁력이 또 올라갔다. 이런 좀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터넷 대표주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회복세를 좀 맞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보면 많이 물린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 국면을 활용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이 인터넷 쪽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금리 꺾이고 그리고 주가가 70% 빠졌는데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더 이상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는데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이제 물린 거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금리가 꺾인다고 옛날 주가로 오르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금리가 좀 꺾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지금 너무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회복을 기대는 하시되 다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카카오톡은 신사업이 좀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요즘에 좀 힘을 주고 있는 게 그 오픈 채팅 아시죠? 단체 채팅. 거길 이제 좀 수익화 하겠다. 뭐 거기에 광고도 넣고 뭐 유료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지. 근데 이게 확인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자회사들 상장 이슈가 좀 소멸돼야죠. 자꾸 자회사 상장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없어져야 구조적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네이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꽂혀 있잖아요. 스페인, 미국의 회사 인수했죠. 이게 성과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웹툰이죠. 예. 근데 웹툰은 괜찮아요. 요즘에 성과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확인되면요. 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확인하려면 상반기는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까지 주가는 회복은 좀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미국의 긴축이 중단되는 효과로 올라간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요건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 보유 관점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증시가 시작되는데 우리 이사님이 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입니까? 역시 뭐 1월 달에 워낙 시장이 좀 뜨거워가지고 좀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으니까 1월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 중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가장 이제 1월에 좀 부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약간 오히려 음식료가 좀 못 갔어요. 아시겠지만 음식료는 그 전에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하락을 했던 음식료 중에서도 좀 많이 빠져 있는 가공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번 2월에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워낙 좀 저밸류니까요. 그 다음에 1월에 좀 약했던 기업들이 흔히 이제 작년에 우리 유행했던 태조이방원,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 LNG 인프라 관련주, 뭐 조선이라든가 조선기자재, 또 피팅 업종, 또 요새 풍력 업종들도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 신재생 에너지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자동차도 좀 올라갔지만 좀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쪽에서 타이어 업종 있죠. 타이어 업종도 경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중국이 소비 부양하는데 자동차가 좀 많이 팔리면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타이어주들이 좀 많이 못 오르고 있더라고요, 주가들이. 그래서 타이어 업종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예시로 들었지만 2월에는 좀 1월에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부진했던 이런 섹터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DB금융투자에서 김홍균 연구원님이 조선 기자재 업종 있잖아요. 이제 조선주 말고 조선 기자재 업종을 탐방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한 6개 종목 정도를 탐방 가서 쓴 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각 기업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자재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수주가 늘어났으니까 그 실적이 아마 이제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재 업종들이 작년까지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탐방을 갔다 온 결과 아마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한 6개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은 이제 LNG 본행제라고, LNG 운반선에 LNG를 영하 162도로 천연가스로 얼리면 LNG가 되거든요. 이걸 운반해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기화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열을 차단하는 게 본행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카본인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엄청난 LNG 운반선 수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해 아마 반영이 돼서 올해 아마 수주 잔고가 1.7조 원까지 좀 그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 4년간 LNG 본행제가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내용이고, 탑픽을 한국카본으로 좀 꼽아줬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태광인데, 태광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년인가에 피팅 공부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피팅이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가야 되면 이거를 이 직선의 파이프를 이걸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관이 이음새라고 그러죠. 90도로 꺾일 때. 꺾이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LNG를 이거를 이렇게 운송을 할 때, 이걸 보내줄 때 스테인리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162도로 얼린 상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파이프라인은 이거 못 견딘대요. 그래서 스테인리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만드는 기업들이 태광하고, 또 세 번째가 성광밴드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 다 LNG 인프라 투자 늘어나면서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기업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LPG 연료 탱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전선이 LPG 또 운반선도 만들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 LPG를 또 보관하거나 그 연료 탱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주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도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좀 특이한 건 해상풍력 그 상부에 구조물 있거든요. 이거를 좀 올해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해상풍력 쪽으로도 약간의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선도 좋지만 해상풍력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이 회사는 선박의 그 조명 있죠. 조명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선은 조명이 그렇게 척당 수천만 원대라 비싸진 않은데, LNG 운반선은 수억 원대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LNG 운반선이 요새 수주가 잘 되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대양전기도 이 관심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고, 마지막이 이제 오리엔탈 전공인데, 오리엔탈 전공은 그 선박에 이 크레인 달려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그 크레인하고 갑판에 있는 기계, 인명 구조용 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좀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 올해는 아마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갔다 오셔서 보고서 좀 썼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최근에 조선 기자재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성과들이. 그래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안에서는 일단 이분 의견은 뭐냐면 한국카본을 가장 탑픽으로 받고 대양전기랑 오리엔탈을 좀 관심 가져보자, 이런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축 흐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인데요. 그래서 2월 FOMC 결론하고 또 앞으로 이후에 연준 행보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